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좀 엇갈린 움직임을 나타냈었죠.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코스닥 시장은 웃고 코스피 시장은 우는 하루였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던 어제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 쪽에서 4천억 넘는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는 사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기관이 2천억 이상 사들인 코스닥 지수는 지수가 16년 만에 85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2% 이상 오르면서 85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지,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2부 시간에는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개장 전에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을 텐데요.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박성원 차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네, 오늘은 휴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보틀리눔 톡신 기업들의 주요 주가 상승 모멘텀은 전체 톡신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빅마켓, 즉 미국과 유럽, 중국 진출 기대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대웅제약은 나부타의 2018년 미국 유럽 시판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6개월간 주가가 68%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휴젤은 그 기간 동안 마이너스 0.7%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휴젤 같은 경우는 올해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보틀렉스가 미국 유럽에서 나부타와 약 1년간의 시차를 두고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국 시판 허가 후에 의미 있는 매출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3, 4년 정도 소요했던 과거의 경험과 빅마켓의 시장 크기를 고려할 때 휴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부타의 섬진 효과는 물론 크겠지만 나부타가 먼저 저가 제품 전략으로 성과를 거둔다면 오히려 두 번째로 시장에 진입하는 동사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휴젤은 7년간의 레퍼런스와 베인캐피탈의 글로벌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휴젤의 빅마켓 시판 허가가 가까워질수록 모멘텀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동사가 보유한 6천억가량의 현금, 즉 베인캐피탈 투자금과 IPO 유입금 등을 이용한 전략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유통 에이전시 인수를 통한 톡신 이익률 증대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 유럽의 보틀렉스 판권을 가진 크로마의 판권을 되사오거나 판권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2,032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1,230억 정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경쟁사 단가 인하로 인해서 내수시장 톡신 매출 하락세는 일부 지속될 수 있겠지만 아주 고수익성인 해외 부분은 남미와 러시아 수출 확대로 견조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영업이익률은 6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018년 예상 PER 24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어그룹 평균 31배 대비 상당히 저평가에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영역 상승 가능하다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65만 원, 손절 가격은 57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코스닥 시총 12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휴젤에 대해서 들려주셨고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영철. 철저한 분석으로 유망주만 골라낸다. 성장주 매매의 신보증수표 김리나. 예, 금요일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오셨고요. 김리나 주임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팁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향후의 성장성 역시 긍정적이다 하시면 굿팻말을 들어주시겠죠?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 볼 텐데 카카오의 주가가 지금 3거래일 때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장 6% 급락이 있었는데요. 폐쇄까지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에 관련주들이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카카오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의 주가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드셨는데요.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추천을,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예. 최근에 와서 이제 뷰를 카카오보다 네이버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아마 연말에 이제 올해 유망주 쪽에 네이버를 넣으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많이 움직였었죠.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나무 지분 이슈가 사실, 카카오 주가를 분석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좀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갑자기 카카오 주가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가격 매력이 생긴 그 시점에서 그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13만 원대에서 16만 원대까지 좀 슈팅이 나왔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슈가 좀 발생이 되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 지금 실적이나 전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땐 한 14만 원 정도 그리고 13만 원대 요때 주가가 아마 적정 주가이지 않을까. 성장성까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녹아져 있는 가격이 그 정도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딱히 카카오를 매수할 만한 큰 매력 포인트는 많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때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는 논란이 많습니다. 분명히.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갑자기 폐쇄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예. 투자에는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이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어제 이제 하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꽤 되는데 그런 종목에는 사실 상당히 좀 유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 이슈를 차치하고서라도 카카오는 지금 자리가 그냥 적정 주가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일단은 그 성장성이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이 한 16만 원대까지 슈팅이 좀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게 이제 실적으로 사실 카카오가 또 최근에 업데이트를 한번 또 해서 그 UI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직 실적적인 부분들로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 기대감으로 16만 원대까지 어쨌든 주가가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에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반영이 되면서 13만 원대까지 좀 내려왔던 거였고 거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이슈로 이제 두나무 지분 이슈로 이제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적정 주가는 한 13만 원, 14만 원대 여기서 이제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하고 있는 신사업들이 시너지를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적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주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작년에 8만 원, 작년 그 연초 시가가 8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16만 원대면은 작년에만 주가가 2배 정도 올랐다가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그런 부분들이어서 적정 주가는 한 14만 원대, 13만 원, 좀 많이 줘봤자 15만 원대, 16만 원을 쉽게 넘기지는 분명히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격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 13만 원대 초반 정도 내려오면 매수를 하고 14만 원대나 15만 원대까지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는 요 정도 수준의 움직임이 어쨌든 카카오는 상반기에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보다는 확실히 네이버 쪽의 움직임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도 실적 이슈들이 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최근에 움직임 보면은 어쨌든 100만 원을 한 차례 올해 돌파하려는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네이버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바로 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리온인데요. 어제 주가가 4% 가까이 오르면서 종가가 나왔고요. 중국 매출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올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리온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요? 3, 2, 1. 의견이 엇갈리네요. 김민아 연구원님.
네, 일단 중국 사드 관련해서 지금 오리온의 주가가 계속 발목을 잡혀온 상태였는데요. 네. 실제로도 지금 중국 관련해서 수출이 많이 좋지가 않아서 올해 작년에 내내 1, 2분기 계속 적자를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3분기에도 역시나 뭐 매출액이 별로 좋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체질 개선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조금씩 창출해 나가고 그랬던 체질 개선했던 그런 경영 능력을 좀 입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4분기도 별로 좋지 않은 성적을 낼 거라고는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봐야 되는데 올해 신제품 출시할 계획들이 많이 있고 중국 역시 출시를 하면서 좀 매출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월 12일 금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는데요. 오늘 국내 장 어떻게 움직일지 분위기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첵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지금 종목별로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역시 5거래일 만에 SK 하이닉스에도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1% 남짓 오르면서 주가는 73,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포스코의 주가가 2% 다시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삼성생명과 신한지주의 주가가 각각 1에서 2% 상승하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네이버의 주가 지금 0.44% 오르면서 92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서 김명철 팀장께서 네이버의 주가는 100만 원을 찍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신 바도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 1% 남짓 오르면서 지금 주가는 40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 움직임을 좀 살펴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나흘 만에 상승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0.5%가량 올라오면서 지금 2,500선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4흘 연속 상승세 1%나 오늘도 강하게 올라오면서 지금 주가는 860선을 돌파했는데 어제 16년 만에 주가가 85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었던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함께 살펴볼게요. 이르면 이달 말쯤에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늘도 4%나 급등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32만 원 선 주가 회복 눈앞에 둔 상황이고요. 바로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6% 강세, 신라젠의 주가도 3%나 급등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위부터 한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거의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TCN이 1.5%, 펄어비스가 2.6% 강세 움직임 나타나면서 지금 주가는 25만 6천 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증시가 코스피 2,500 물론 넘을 거고 3,000포인트 간다. 코스닥은 1,000포인트 상반기에 찍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종목을 잘 담아봐야 될 텐데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유망하다라고 보실까요? 잠시 뒤에 추천주 공개해드릴 거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자, 먼저 김영철 팀장님 종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추천주 수익률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11월 20일에 추천으로 주셨던 종목이죠. 진일뮤직입니다. 벌써 5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김리나 연구원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차익 실현하신 이후로 재매수를 했었는데요. 12월 1일에 추천을 하셨었고 지금 31% 넘는 수익이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진이뮤직부터 한 말씀 듣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거다 예상을 하셨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예. 일단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AI
그쪽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뭐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AI 스피커를 좀 뭐 구매를 해서 쓰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이버 클로버 이제 스피커를 좀 써봤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제 뭐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그쪽에 들어가는 게 네이버 뮤직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지만 거기에도 이제 지니 뮤직을 연동을 시킬 수 있고, 아직까지는 서비스는 안 되지만 계약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 사실 인공지능 AI 쪽 관련된 음원 서비스 쪽 모멘텀이 로엔 쪽에 상당히 좀 포커싱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 대비 지니 뮤직이 상당히 그러니까 주가 레벨 자체가 낮았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 그런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수준에서는 어쨌든 6,000원 충분히 좀 넘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이슈가 부각이 되었을 때 작년 초였거든요. 3,500원대에서 7,400원대까지 어쨌든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뭐 악재도 반영이 됐고 실적만 조금 뭐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 주가 수준을 한번 좀 넘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홀딩 하셔도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니뮤직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김리나 연구원의 펄어비스도 보겠습니다. 12월에 차익실현했던 그 당시에도 50% 육박하는 수익률이 있었는데 지금 재매수하고도 수익률이 30%를 넘어가고 있는 펄어비스 좀 봐주십시오. 네. 펄어비스는 제가 오늘도 추천 종목에 넣어와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그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모바일 출시가 원래 1월달로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2월달로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노이즈가 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뭐 걱정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미뤄진 거지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2월달에 출시를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뒤에 오늘도 포트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그때 구체적으로 또 보겠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12종목 지금 공개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12종목은 경동나비엔입니다. 연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이었을 거고요. 예. 사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지난주와 거의 차이가 많이 없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이번 주에도 사도 되고 올 한 해 뭐 지켜봐도 되는 그런 종목들이고,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가 화요일이었죠. 화요일날 장중에 한 12%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뭐 가격대 대비 한 15% 정도 상승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토리는 단순합니다. 중국 쪽에서 석탄 그 난방 쪽, 그러니까 개별 난방을 이제 가스 난방으로 좀 바뀌는, 가스 보일러 쪽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건 사실 거스를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 연탄이나 이런 보일러 쓰다가 지금 대부분 다 도시가스 쪽, 그러니까 뭐 이쪽 아니면은 석유, 뭐 일부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석탄 난방은 사용을 거의 안 하는 추세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환경 규제 이슈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성장을 안 할래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 구조적인 성장이 되는 그런 쪽이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향 보일러 수출이 한 80% 정도 육박하고, 뭐 그 중에서도 국내 1위, 뭐 그 광고도 나오잖아요. 그 이제 뭐 어떤 꼬마가 뭐 지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하면서 어떤 선생님이 이제 그 아버지 뭐 하시냐고 그러는데 콘덴싱 만든다고. 네, 경동나비엔이죠. 뭐 콘덴싱 보일러 1위라고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단점이 이제 거래량이 많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뭐 끌고 가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이나 월봉 봤을 때 올해 65,000원대는 한번 넘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53,000원대인데 말씀드렸을 때가 이번 주 저점 뭐 수준이 한 45,000원대였는데 지금 한 10% 이상 올라와 있지만 신고가를 기대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앞서도 이제 카카오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네이버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금요일날 시가 부근이 90만원 언더였었는데 89만 3천원이네요. 근데
97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일단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기관 투자 입장에서는 인터넷 쪽에 대한 그 포트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작년에는 카카오였다라고 하면은 카카오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분명히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었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자금을 뭐 인터넷 섹터에서 넣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누가 뭐래도 뭐 네이버밖에 없죠. 지금 카카오 쪽이 모바일 쪽으로 분명히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쪽 인터넷 쪽 서비스에서는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1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네이버고, 대부분의 그 익스플로러 홈 화면이 네이버일 거고, 그 다음에 카톡은 쓰지만 그 모바일에서도 뭐 검색을 할 때는 당연히 네이버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올해 이쪽이 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기업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매출 둔화랑 성장 둔화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투자 부분들을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이익적인 부분들은 좀 정체가 될 수 있는데, 분명히 모멘텀적인 측면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비용 부분들이 작년에 좀 많이 투자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간다라고 하면은 실적 개선이 충분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 쪽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이버가 상당 부분 괜찮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여러 가지를 이제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두 개가 이제 성공이 되면 분명히 실적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지만, 네이버는 개인적으로는 스피커 상당히 괜찮고요. 물론 이제 제가 카카오 그 스피커는 안 써봐가지고 뭐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조금 뭐 스피커 쪽이 상당히 좀 괜찮고, 그 다음에 파파고라고, 그 제가 이번에도 그 여행 한번 해외 쪽 갔다 왔을 때 파파고 그 번역 서비스가 모바일 쪽에서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하는데 거의 뭐 일반적인 부분들을 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네이버도 여러 가지 좀 핵심적인 서비스를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요게 이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전기차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쨌든 신성장 쪽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분명히 움직임이 좀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괜찮았죠.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한 4%대 상승이 나타났고, 지금 뭐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는 있지만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MLCC 쪽이잖아요. 원래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 쪽 그 IT 쪽에서는 삼성전기를 추천하는 탑픽으로 잡는 뭐 기관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작년 한 해가 이제 반도체 쪽이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주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뭐 IT 쪽에서 뭘 살까,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게 딱 애매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삼성전기를 좀 많이 이제 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 MLCC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 가격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쪽이 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쪽이 많고요. 그런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사마콘덴서도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지만 본업이 이제 MLCC고, 그게 이제 전기차 쪽에 들어가면서 모멘텀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 수급도 타이트하고, 그리고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고기능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성장 동력으로 전기차 쪽 모멘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안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판매가가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고, 그게 이제 스마트폰에다가만 쓰이다가 전기차 쪽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P랑 Q가 같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쪽에서도 목표가를 어쨌든 47,000원대까지는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47,0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어쨌든 슈팅으로는 분명히 5만원대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사마콘덴서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 사실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는 거죠. 그래서 뭐 한 일주일, 2주일 뭐 움직이다 보면 한 번씩 슈팅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나 사마콘덴서는 또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한 번 또 뽑아줄 때 화끈하게 보답을 해주는 그런 종목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EM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조금 안 움직인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은 뭐 눌림 이용해서 17,000원대, 18,000원대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실적적인 측면이 가장 좀 크죠. 일단은 그 기업 자체는 마이크로 스피커랑 리시버 쪽 그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요것만 보면 사실 그렇게 매력도는 높지 않습니다. 근데 신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릴 관련한 담배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ODM 독점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요게 이제 주위에서 사실 이제 그 필터형 담배 말고 이제 전자형 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부분들을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쪽 그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ODM으로 뭐 독점으로 하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면은 지금 이 수준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유니슨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사실 OCI를 추천을 하면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OCI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급등할 때는 좀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 말씀을 드려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딱 매수를 하고 바로 수익이 나야 좋은 그런 부분들인데 분명 좋을 거는 좀 예상하고 있었지만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와서 그러면은 신재생 쪽이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풍력 쪽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매수가 부근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가 유상증자 나와가지고 이슈가 되었을 때 한 4,000원대였는데 이게 이제 권리락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매수하셨으면 지금 그 가격대 이상일 거거든요. 이게 권리락이 들어가서 지금 4,000원대 초반인데 일단은 정부 정책 자체가 신재생 쪽으로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성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상증자 다 했기 때문에 자본적인 이슈도 크게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출단만 이익단만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한 단계 분명히 레벨업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아마 5,000원대가 작년 7월 달에 찍었었던 그 가격대인데, 그 가격은 올해 충분히 넘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유니슨까지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봤는데, 지난주와 종목 변동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말씀하신 종목들이 눈에 띄었고요. 이번에 김리나 연구원 종목 볼게요. 10위 종목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휴대폰 관련한 사업인 DM 부분이랑 그다음에 MLCC 관련 칩 생산하는 LCR 부분, 그다음에 기판을 생산하는 ACI 사업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지금 현재 올해 실적만 해도 이 전 사업 부분에서 모두 호실적을 거뒀는데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수익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도 1분기에는 거의 연간 최대 실적을 시현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는 500%나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기대감이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특히 고용량 MLCC 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애플이랑 지금 삼성전자가 좀 스마트폰, 프리미엄 스마트폰 관련해서 좀 하드웨어 경쟁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용량 MLCC의 수요에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판매 단가도 역시 상승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역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또 긍정적인 것은 또 일본 경쟁사랑 지금 이런 전략을 좀 차별화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이 MLCC를 좀 전장 부품, 전기차 부분에만 좀 집중을 해서 생산하고 있는 거에 반면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휴대폰 프리미엄 MLCC 관련해서도 생산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 부분도 충분히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주기판인 HDI에서 지금의 SLP로 지금 전환을 성공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더 이제 고기능화된 그런 기판을 생산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 역시 호실적을 이루는데 또 기여를 할 거라고 판단이 드리면서 삼성전기 좀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가면서 좀 다시 상승세를 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12만 원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고요. 손절가는 99,000원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9위 종목은 YG원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목표 주가를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아쉽게도 말씀드릴까 그랬나 봐요. 그 이후로 쭉 이렇게 상승세를 탔는데 앞으로 조금 더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YG원은 이제 절삭 공구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드릴이랑 탭 등 같은 이제 다기능 고부가 가치 특성의 공구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YG원의 이런 공구들은 사실 해외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해외의 제조업 업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시게 되면 YG원의 수출도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선진국이랑 신흥국 모두 글로벌 경기가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수출이 증가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는 중국이랑 미국, 프랑스 할 것 없이 모두 고른 성장을 내고 있다라는 점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또 도시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두산 인프라코어라던가 현대건설기계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셨을 텐데 인크로스도 비슷한 업종으로서 그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YG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매출이 좀 전 세계에 고루 흩어져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절삭 공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번 사용을 하고 나서 좀 마음에 들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그 제품만 찾게 되는 그런 현장 엔지니어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YG원이 이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놓은 것을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도 역시 시장 점유율이 낮은 것을 변동성이 낮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면 YG원이 고루고루 혜택을 봤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지금 YG원의 드릴이나 탭 같은 이런 공구가 이전에는 뭐 자동차 같은 대형 제조업 분야에서만 쓰였다면 지금 현재 의료기기나 뭐 항공용 등으로 점차적으로 좀 채택 분야가 넓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업 부분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8위 종목은 아까 전에 수익률 리뷰했을 때 말씀드렸던 파라비스입니다. 파라비스는 검은 사막 하나로 승부를 보고 있는 그런 게임사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접근하기 힘든 부분도 있으시기는 하겠지만 지금 약간 조정을 받았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좀 들어가셨던 분이 있으시면 뭐 계속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출시가 지연이 됐잖아요. 원래 1월이 출시 예정이었는데 2월로 미뤄졌지만 2월 달에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2월 달에 또 출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거고, 또 좀 더 안정적인 그런 게임을 만들어내서 하겠다고 하니까 좀 더 기대감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4분기에는 온라인 게임 성수기잖아요. 그래서 이 성수기 진입에 따라서 이 게임 신규 지역 게임을 출시한 신규 지역이나 기존 지역 역시 모두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판단이 됩니다. 게임트릭스라고 그 PC방에서 게임 시장 점유율을 조사하는 그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조사한 것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현재 PC 버전 이 검은 사막의 사용 시간이 눈에 띄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12월 출시 이후에 최대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요. 4분기 영업이익은 굉장히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검은 사막 모바일이 지금 사전 예약을 한 지 20일 만에 거의 200만 명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쟁사인 리니지2의 레볼루션이랑 테라M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굉장히 빠른 그런 속도예요. 그래서 이 국내 출시 이후에 또 해외 출시가 본격이 되면은 아무래도 매출이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기대되는 것은 저는 이제 중국 내 판호 심사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판호심사 기구인 광정총국에서 2018년도에 10대 온라인 게임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임이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펄어비스가 1등 펄어비스의 게임인 검은 사막의 1위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아마 주가가 좀 더 오를 것 같고, 대만이랑 중국은 좀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대만에서 이 검은 사막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거를 보게 되면 중국에 출시를 했을 때도 역시나 좀 인기가 많이 얻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대만보다도 중국의 게임 시장 규모가 거의 27배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감안해서 아마 그 판호를 발급을 하게 되면은 중국 시장까지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목표가를 조금 상향을 할게요. 그래서 목표가는 32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2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검은 사막 M 출시 전까지 홀딩이실까요? 네, 출시 전까지 계속 홀딩이고 2월 달에 출시를 해봐야 좀 알겠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7위로는 이제 CS 윈드입니다. CS 윈드는 이제 풍력 발전 설비 회사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이미 이제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보를 해나가서 경쟁업체 대비해서 차별적인 지리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해상풍력 시장을 주도할 것을 대비를 해서 베트남에 이미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CS 윈드의 사업을 더 확대시킬 걸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최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점차적으로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역시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CS 윈드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매출을 더 확대시킬 수 있을 거라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2016년도 상반기쯤에 영국에 있는 해상풍력 공장을 인수를 했었는데, 영국도 최근에 클린 그로스 스트레이트라고 해서 새로 지금 풍력 관련한 전략을 좀 세우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결정하면서 이 부분이 좀 효과를 두둑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는 또 끊이지 않는 수주가 아무래도 좀 CS 윈드의 사업성이 더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를 역시나 상향을 해서 38,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6위 종목. 네, 6위 종목은 DGB 금융입니다. 지금 현재 은행주들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걸 다들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DGB 금융 지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 DGB 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타 종목 대비 높아요. 그래서 3월 달에 한 번 더 금융위가 지금 기준금리 관련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아마 높이게 되면 또 한 번 더의 주가 상승의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DGB금융이 이제 올해 주당 배당금을 또 확대해서 2배 정도 가량 더 높인다고 한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DGB금융이 하이투자증권을 인수를 해서 고점으로 매수한 거 아니냐, 뭐 사업성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는 물론 좋은 부분도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악재도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 이 DGB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대구 쪽에만 좀 대구랑 경북 지역에만 그 지점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 하이투자증권이 서울이랑 경남 쪽에서도 지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으면 M&A를 통해서 좀 지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민아 연구원님의 종목도 모두 봤습니다. 10위부터 6위부터 공개를 해드렸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풍력 쪽, 또 전기차 관련주 섹터를 두 분께서 모두 눈여겨보고 계시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탑5 종목도 또 공개해드릴 텐데요.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 문의 주신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6458님께서 코디엠을 문의하셨는데 1,0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0%십니다. 대응 전략을 여쭤보셨는데 지금 주가는 968원 선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김영수 팀장님. 네, 매도하셔야죠. 사실 이거는 딱히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 봤더니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로 좀 올라온 그런 종목인데, 사실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대장주도 아닐 뿐더러 종목 자체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어서 지금 1,500원대 매수를 하신 거라고 하면은 물론 1,050원. 1,050원. 예, 1,050원이면 일단은 지금 손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이라도 당장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건 분석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시장이 워낙 좋은데 이 종목을 할 이유도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동전주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수 팀장께서는 코디엠을 매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또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서진 시스템 문의하신 분이 2332님이신데 이분은 지금 수익권 내 계시죠? 36,300원에 10% 비중을 실으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셨는데요. 김리나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네, 저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 서진 시스템을 보유해도 괜찮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서진 시스템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통신장비 부품이랑 핸드폰 부품, 반도체 부품 등을 생산을 하고 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을 해서 주가 가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좀 우려가 돼서 좀 아무래도 문의를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통신 부품 쪽에서 더 지금 매출 구성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에 5G 투자 확대를 했던 것이 지금 현재 5G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018년도에 매출이 좀 기대가 되는, 수익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긍정적인 또 수급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1월 달에 금융 투자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쏟아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코스닥에서 계속 빠져냈는데 코스닥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을까 관심 많이 기울였었는데 금융투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서진 시스템을 사들이고 있고요. 어저께는 또 연기금에서 굉장히 큰 금액을 매수를 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 목표가는 42,000원 잡으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33,000원 정도 잡으셔서 또 그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비중도 적당하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지속홀딩이 가능하겠다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서진 시스템 봐드렸습니다. 저희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거든요. 오늘도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성광밴드인데요. 예. 성광밴드 최근에 경기 관련 민감주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주들만 일단 상승을 하다가 이것이 전방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전방사는 바로 조선주죠. 조선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동사의 우호적인 수급 역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주봉상 2년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그런 저평가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호적인 수급만 들어온다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중소형주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1,600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라인 1,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성광밴드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2% 더 오릅니다. 저희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갈 건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10종목씩 추천주를 준비해 오셨죠. 이제 5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김혁석 팀장님. 네, 일단은 크린앤사이언스인데요. 크린앤사이언스 아마 12월 27일 날 처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그때 12만 원이란다. 12,000원대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17,000원대까지 수익률 자랑이 사실 이 종목을 했어야 되는데. 예. 종목이 너무 많으셔서 저희가 그런가요?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지만 아마 이제 봄철 되면은 또다시 그 미세먼지나 황사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요쪽 관련된 그 환경 쪽 그 모멘텀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크린앤사이언스가 필터 생산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제 이쪽 관련해가지고 공기청정기 쪽 그 필수 가전으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좀 상당 부분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목표가를 12,000원대 드렸을 때 18,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월 10일 날 18,000원을 나왔었죠. 예. 네,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은 사실 못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50% 이상, 5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한 건데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만 원대는 한번 넘겨줄 가능성이 좀 있고, 지금 주가 수준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좀 조정 시에 11선 부분들 따라 올라올 때 매수하시면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종목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이것도 역시 어제장의 신고가 그리고 오늘장의 신고가 이것도 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기차 쪽 물론 이제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작년에가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섹터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음극활물질 만드는 기업이 포스코 캠텍 쪽에서는 탑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음극활물질 만드는 자회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극재 이제 PMC텍이라고 이쪽 그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매출 자체가 매출단이 증가가 좀 되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길게 보셔도 좀 상당 부분 매력적이다. 사실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주봉으로 보면은 35,000원에서 4만원대까지 조금 작년 하반기에 움직임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박스권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돌파가 한번 또 나타났기 때문에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코스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제약바이오 섹터 하나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차 섹터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있고, 제약바이오가 안 좋은데 제약바이오 좀 부담스러운데 난 코스닥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왜냐하면 코스닥 전체 섹터 중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한 30% 비중이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기차 섹터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포스코 캠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김영수 팀장님의 오랜 종목이시잖아요. 오늘도 8%나 급등인데 이거는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마 12월 22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날 금요일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차트를 보니까 아마 고점 돌파할 때 분명히 이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돼서 요때 아마 요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날 처음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포트에서 빼지 않고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논리는 단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코스닥이 좋은데 제약바이오가 안 좋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면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코스닥이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1위 셀트리온이 제약바이오고 2위도 마찬가지고 3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5위 그리고 7위, 8위, 그 다음에 10위거든요. 아닌 종목이 지금 로엔, 그 다음에 CJ ENM, 펄어비스 정도. 이 정도, 그리고 로엔 3개 정도거든요. 시총상위 70%,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한 70%가 지금 제약 바이오인데, 이게 안 좋은데 코스닥이 갈 수가 없고, 코스닥이 올해 1000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쨌든 시총상위 종목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이슈 자체가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그 빈자리 누가 채우나요? 당연히 2위 종목이 1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신라젠이랑 지금 시가총액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은 기관 쪽에서 어쨌든 펀드를 육성을 하건 정부에서 뭘 하건 코스닥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은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부터 먼저 담아둡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시간이 진짜 있으면 한번 길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번에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따로 특집으로 해야 됩니다. 그건 왜냐면은 이게 너무 단순해요. 작년에 코스피가 계속 움직였었잖아요. 그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움직였는데, 패시브랑 액티브랑 봤을 때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서 액티브로 수익 내는 펀드 매니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1,000억을 굴린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80% 가까이는 다, 물론 이제 1,000억 굴리는 매니저도 많지는 않지만 그 한 100억이라고 치면은 그 중에 한 80%는 인덱스에 일단 넣어두고 나머지 한 20%로 정말 수익률 게임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왜냐면은 지수를 사놓지 않으면 지수를 따라가는 매니저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이 자기가 만약에 죽으면은 그 이후에 운용할 때 S&P 500에다가
80%인가요? 그 지수에다가 베팅하고 나머지는 채권 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지수를 아웃퍼폼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매니저들이 그렇게 많이 없고 그런 펀드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그런 움직임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사실 투자를 할 때도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되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뭐 말이 길어졌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셀트리온 빠져나가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셔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안 늦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살짝 꺾이나 했는데 어제인가요? 그제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서정주 회장이 그 이제 생산 공장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로 아마 어제 이제 막판 부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 오늘 장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사실 뭐 살 수밖에 없는, 사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꺾이면 코스닥 그렇게 강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시가총액이 워낙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종목이 삼성 SDS입니다. 이 종목도 뭐. 네, 이 종목도. 신고가. 네, 뭐. 신고가죠. 예. 이게 사실, 신고가가 이제 뭐 사실 TV를 막 돌리다가 여러 개의 경제 채널 보다가 이제 갑자기 석영이 멈췄는데, 저 종목을 갑자기 추천하네. 그러면 저 고가에서 저걸 어떻게 추천하나. 가 아니라 사실 이게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올해 이제 괜찮게 움직일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관련해서 부각이 좀 됐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 모멘텀이 좀 있었는데, 비트코인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 이슈가 붙으면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고,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삼성그룹 쪽에서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이랑 그다음에 삼성 SDS 신성장 그리고 이쪽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이슈들 사실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기술력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매출 증가가 나오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딱히 뭐 안 살 이유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못 산다 정도의 이유고, 11선 올라올 때 눌림 심하다, 좀 매수를 해 가야 되지 않을까. 간혹 삼성 SDS가 지분 이슈로 좀 뭐 이재용 회장의 이게 현금 인출이다라는 이제 뭐 분석이 일각에서는 이제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그런 지분 이슈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정말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 아니더라도 충분히 분할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목표가 상향하신다고요? 예, 목표가를 좀 뭐 올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올해 한 30만 원대까지는 한번 찍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길게 좀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조금 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30만 원대까지, 이게 20만 원 언더에서 이제 뭐 좀 봤던 건데, 30만 원 해봤자 50%거든요. 대형주 한번 움직일 때 잘 뭐 따라가면은 100% 나는 것도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잡주로 100% 나자는 게 아니라 대형주로 100%, OCI가 작년 대비 벌써 100%가 넘어가는, 작년 하반기 대비 100% 가까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1위는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이름 되게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코스닥 그 시총 상위,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 코스피 200처럼 150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는 단순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베팅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 레버리지 ETF를 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올해 코스닥이 좋은데 이 종목을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님 10종목 공개 이어서 바로 김리나 연구원님 종목 볼게요. 5위부터 알려주시죠. 네, 5위 종목은 더존비존이라는 회사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모바일 솔루션이라던가 뭐 전자금융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 정보화 분야에서 아무래도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굉장한 강점이고요.
지금 더존 비전을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신규 고객들의 지금 매출이 높은 그 ERP의 채택 비율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ERP라고 하면은 뭐 전산을 통해서 재무를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주력 사업이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이게 증가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계속해서 신사업을 좀 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 핵심 재무 빅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B2B 솔루션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외부 이제 회사들의 그런 재무 관리 능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면서 역시 매출로 연결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기술 안정화랑 유지보수 회계 시스템을 좀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중소형 기업 위주로 수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2019년도까지 봤을 때 대기업까지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더존 비전이 좀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4위 종목은요, 현대산업입니다. 현대산업은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사니까 뭐 따로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3분기에 주택개발 사업에서 자기들의 어떤 수주 능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지금 9월 달에 부산 시민공원 주변에 있는 재개발 그쪽의 수주를 얻으면서 차례적으로 또 광주, 청주, 파주 도급 중심으로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래서 3분기 때 이런 것을 봤을 때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14% 정도 증가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택지 개발 시대부터 지금 계속 이런 부분을 자랑을 하면서 올해는 또 건축 쪽에, 토목 쪽에 증액 사이클이 지속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전에 또 계속 보고 있었는데 10월 달에 현대산업이 GTX-C라는 노선을 건설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정차역이 광운대 쪽인 역세권 개발 사업이에요. 근데 이걸 단독으로 입찰을 했고 또 낙찰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2조 7천억 원 정도의 규모의 개발 사업을 수주를 따낸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 달에는 또 GTX-A라는 노선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GTX-A라는 노선은 파주에서부터 서울역을 거쳐서 저기 동탄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빠른 고속철도 노선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경쟁사 중에서 뭐 대림산업이랑 현대산업을 보고 있는데 현대산업이 좀 더 경쟁력이 높다. 그리고 좀 더 당첨이 될 그런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현대산업을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3위 종목은 인크로스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랑 광고 대행사를 대신해서 매체 전략을 좀 수립을 하고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그런 광고 미디어 랩사입니다. 인크로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4분기에 호실적을 이룰 거라는 전망 때문이에요.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는 58% 정도 증가를 했고요. 4분기에 광고 성수기에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수급고가 늘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또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 평창 올림픽 관련한 직접적인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올림픽 안에서 이제 광고 여러 가지 뭐 레저나 다른 여러 가지 광고가 있잖아요. 거기서 레저 광고를 수주를 하면서 반사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 한 올림픽 관련한 이슈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면 또 인크로스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최대 주주가 HN 엔터테인먼트로 변경이 됐는데요. HN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연간 800억 원가량을 거의 광고 선전비에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주주로 인크로스가 이 회사로부터 좀 사업이 좀 연결이 되면은 아무래도 광고할 수 있는 취급고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동종업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저평가된 상태예요. 나스미디어라던가 제이기획 같이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PER이 한 25배 정도 평균 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동종업계 회사들 대비해서 인크로스는 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할인율을 좀 적용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평가 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서 목표가는 26,000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위 종목은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유니슨이라는 종목입니다. 풍력 발전기를 생산하고 조성 운영하고 그다음 유지 보수 사업까지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첫 번째로는 우선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른 그런 수혜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CS-윈드와 비슷한 수혜를 계속해서 보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작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던 중국 법인에서 다시금 흑자로 돌려나가는 그런 확인이 되고 있고, 중남미 쪽에서도 또 수주가 확대되고 있으면서 거동률이 회복이 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런 부분은 내년까지도 이 개선세가 이어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원엠피라던가 포스코 등과 지금 풍력 발전타워 건설을 공급 계약을 맺었고, 또 해상풍력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런 해상풍력 관련한 사업을 해나가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순이익이 계속 급증을 하면서 또 PER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니슨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고요. 마지막 1위 종목은 LS산전입니다. LS산전은 제가 저번 주에도 1위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스마트 에너지 시대에 따라서 아마 수혜주로 수혜주 중에 탑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2017년도에 굉장히 양호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동남아 쪽에 베트남 쪽에서 인프라 투자에 따른 성장이 있었는데요. 지금 전력사업부에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18년도에도 성장이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런 정책에 따라서 수주가 확대될 걸로 보고 있는데, 예산 정책처에 따르면 지금 관련한 이 예산안을 확대를 했고, 또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부담이기 때문에 ESS가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스마트 그리드 시장도 역시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을 보면서 LS산전을 좀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LS산전이 지금 태양광 산업도 하고 있는데 일본 혼슈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2018년도에 매출에 이어지고, 그다음에 또 초고압 직류송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LS산전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송전할 때는 교류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송을 하기 때문에 좀 에너지 손실이 커요. 근데 지금 현재 직류송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도 LS산전의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상향해서 8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6만 6천 원으로 제시해드릴게요. 김민아 연구원의 LS산전은 한 주 동안 주가가 6%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고요. 8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하셨네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의 추천주를 10종목씩 들어봤는데 교집합으로 유니슨이 있었죠?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김리나 주임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가 장 초반에 2,500선 회복하면서 출발을 했었죠. 오름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2,49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코스닥은 860선 코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오늘 제약 바이오주가 굉장히 강한데요. 대용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16%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장인데요.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